천안시가 소각장 바로 옆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입지 선정이라며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와 조치원 간 연결도로가 다음 달 착공됩니다. 오는 12월에는 청주 오송에서 청주공항 간 연결도로도 개통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정부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국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면서 문화창업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드 뉴스입니다. 천안시가 선거읍과 입장면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합니다. 주민들은 새로운 시설에는 반가워하지만 그 위치에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주민 반대 끝에 들어선 소각장과 시멘트 공장 바로 인근이기 때문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천안시가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선거 입장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30억 원이 투입되는 체육관은 선거읍 오목리 일원에 지상 1층 규모로 배구장과 농구장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체육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 반기고 있지만 예정 부지 바로 인근에 시멘트 공장과 소각장 등이 있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과 소각장에서 예정 부지까지 거리는 300여 미터.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입지 선정이라는 의견입니다. 또 소각장이 들어오려던 2006년과 시멘트 공장 건설이 추진되던 2012년경 주민들은 건강과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며 건립 반대 소송전까지 벌였습니다. 재판에서 주민들이 지면서 두 시설은 들어섰지만 이곳에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차 끌고 지나가고 할 때마다 항상 좀 기분이 좀 다운되고 찝찝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과연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업체에서 조준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자치단체에서 과연 거기다가 그 자리에다가 왜 거기다 짓지라는 의문. 이게 그러면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지어지는 체육시설이야 뭐야? 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그동안 공장 건설을 반대했던 명분도 사라진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체육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소각장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반대를 했잖아요, 주민들이. 이제는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주민 스스로가 인정을 해버린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은 공기도 맑고 아무 문제가 없다, 주변 환경이. 이렇게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지는 시 소유 땅으로 천안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시유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입장면과 선거읍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현재로선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천안시가 정부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삼거리 스튜디오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문화창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아산의 가장 큰 행사인 성웅 이순신 축제가 오는 24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축제 준비가 한창인 아산문화재단의 유선종 상임이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성웅 이순신 축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네. 올해 축제 언제 어디서 개최되나요? 올해 축제는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네. 온양 온천역을 중심으로 온양 민속박물관, 곡교천 은행나무길,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어릴 때 와서 자라던 생가가 있는 현충사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축제가 3일 동안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5일로 좀 늘어났고 장소도 다양해졌는데 네. 이렇게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난해까지 3일을 개최했는데 네. 이순신 축제가 지역 축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인정하는 어떤 그런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5일간이라는 그게 기본이 좀 필요해서 네. 5일간 개최하게 됐고요. 그동안 주택성 논란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현충사를 포함해서 현충사 일대에서 이순신 장군의 어떤 생애를 종영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느라고 장소도 현충사까지 넓혔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규모가 좀 늘어나 보이는데 네네. 그런 만큼 프로그램도 많이 기획하고 계실 네, 것 같아요. 예, 예. 대표적인 프로그램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죠. 올해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시민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 17개 읍면동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현재 제가 이렇게 받아보기로는 약 2,500여 명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 퍼레이드가 있고요.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강강수월래가 이순신 장군이 명랑에서 보면 네, 군사가 적을 때 군사를 많이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과 함께 강강수월래를 통해서 어떤 주민의 담합을 요구했던 게 있어서 강강수월래도 마지막 날 오정의 그 서편제 네. 오정혜가 사의를 보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좀 이순신 그리고 주제성을 좀 강화해 보겠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좀 예.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이순신 장군이 어릴 때 아산에 내려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8살 때 오셔서 32살에 묵과에 합격하시고 떠나셨다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현충사를 중심으로 청년 시절을 조명해 보고요. 그 다음에 32에 그 묵과에 합격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묵과에 합격하는 그 장면을 바로 앞 국교천에서 재현해 보이고 또 교지를 줘야 돼서 어가행렬도 좀 하고요. 그리고 발령받고 임진왜란에 한참 하면서 승전을 하게 되면서 모함을 받게 되셔서 지금 이곳 그 문화재단 앞 광장에서 형틀과 또 곤장 뭐 이런 걸 맞는 그 고초를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그 마차에 함거 그러니까 나무로 옥사리를 만들어서 네, 금부도사가 압송하는 압송 행렬도 재현해 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신호가 부정확해서 전술비연 그러니까 연으로 신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교천에서 그 전술비연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산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올해 성웅 이순신 축제는 시민들께서 고대하시던 대로 그동안은 AI 구제역, 천안함, 뭐 세월호 등으로 개최 못했습니다만 네, 올해는 본격적으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넓은 반면에 셔틀버스를 3대씩 운영합니다. 네, 전기 셔틀버스도 있고요. 일반 셔틀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장에 찾아주셔서 실제로 명실공히 이 시민이 만들어가는 축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네. 뭐 이사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순신 축제 성공적인 개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양민속박물관은 성웅 이순신 축제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박물관 야간 개장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 소확행이란 주제로 전통 한지등 만들기와 금방 문양 찍기,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야간 개장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아산시는 오는 6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징수 전담반을 편성하고 고지 상습 체납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압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출국 금지와 명단 공개 등의 행정 제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와 행복도시를 2시간 내외에 연결 가능하게 한 광역도로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행복도시와 조치원 간 연결도로가 착공될 예정이며 12월에는 오송에서 청주공항 간 연결도로가 개통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행복도시와 조치원을 연결하는 국도 1호선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대됩니다. 연기면 연길이부터 버남 사거리까지 4.9km 구간으로 월화 교차로까지 4km 구간은 8차선으로 나머지 900m 구간은 6차선으로 확장됩니다. 현재 5분의 1가량 토지 매입이 진행됐으며 다음 달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행복도시와 조치원 간 연결도로는 오는 2022년 개통될 예정으로 BRT 노선도 신설됩니다. 행복도시와 연계되는 중앙형 BRT 정류장 2곳이 설치될 예정이며 지선버스와 환승체계도 구축됩니다. 오는 12월에는 오송에서 청주공항 연결로도 개통됩니다. 청주 오송리에서 신촌리까지 4.7km 구간에 4차선 도로가 새롭게 신설될 예정으로 기존 도로보다 3km가량 이동거리가 줄면서 이동시간도 10분 가까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연장이 4.7km로 단축이 됐기 때문에 3km 정도 되는 그 단축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신호교차로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시간도 기존의 그 15분에서 10분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복청은 급격히 증가하는 대전시 간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부강 교차로에서 북대전 IC까지 4차선 도로 14.88km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완성된 행복도시 광역도로는 18개 노선 가운데 6개. 행복청은 올해 10개 노선에 대한 공사를 계획하고 추진해 오는 2026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와 행복도시를 2시간 내외에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광역도로 노선을 개통시킬 계획입니다. TV로드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환경적으로 훼손된 마을 주변 도랑의 생태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부강면 등곡 1, 2 윗말 도랑과 조치원읍 서창 1, 2 서창천에서는 모두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생식물 식재와 하상 준설, 방치된 오염물질 제거가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하천 관리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과 선진지 견학도 진행됩니다. 세종시가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가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세종시는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운영해 민관 민민 파트너십을 형성한 것이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총 11기에 걸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 수료생 1,598명을 배출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쓴 공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는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대상은 도시재생 사업 시행으로 도시재생 산업 진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공모로 올해는 전국 2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세종 공주간 순환형 시티투어가 오는 20일부터 운영됩니다. 시티투어는 조치원역을 출발해 싱싱장터와 호수공원을 거쳐 공주 석장리 박물관, 공산성, 공주역 등을 환승 없이 왕복 운행합니다. 시티투어는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하루 8차례 왕복 운행됩니다. 자세한 노선과 이용 요금은 관광문화재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에 의지가 있는 만큼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 개정 전망과 과제를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먼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필두로 정책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데 든든한 힘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세종시를 맞춤형 자치분권 도시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제안 내용처럼 세종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명시적으로 법률 목적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을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다양한 중앙부처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고 쟁점들도 존재하는 만큼 개정안 검토 단계부터 세종시와 중앙부처 간의 의견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재정 특례 부분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 설득은 물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다른 시도가 다 동의하면서도 상대적인 상실감, 묘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에서 좋은 사례를 실천적인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국회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행 법 체계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기대되는 자치분권의 정체성 확립조차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국회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요구도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그러면 국회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지방자치가 과연 정상적으로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 중앙부처나 국회 여야 간 의견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TV로드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 지난달 실업률은 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4천 명 늘고 실업자는 1,000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은 65.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상승해 특광역시 중에서 인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오는 19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세종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DK 시스템 창호에서 PVC 창호 제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7명을 채용합니다.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9722-220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FNS테크에서 LCD 부품 차량 운반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0-593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남양유업에서 유제품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8명을 채용합니다.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0-954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